저는 지금 현재 큐레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요번에 그 교동예술실험단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좀 평론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 교동예술실험단의 취지에 굉장히 공감을 해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수원의 교동이라는 그 도시 그리고 이 지역이 가진 특색을 MZ세대라는 젊은 예술가들이 새롭게 탐색하고 새롭게 해석해서 또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수원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강점과 약점을 둘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원이라는 지역 그리고 또 교동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오래된 동네이고 어떻게 보면은 신시가지에 밀려서 좀 어느 정도는 좀 낙후된 그런 느낌이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한 젊은이들이 굉장히 아직 많이 남아 있고 또 서울에서 경기권으로 넘어가는 그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원은 예술 인프라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문화재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가능성 또한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만 이 기획자들 그리고 수원문화재단의 공공기관에서 그런 예술 인프라와 젊은 청년들 그리고 이런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의 성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전에 저는 기본적으로 미술관에서 이제 전시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형태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주로 서울에서 이제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 같은 그런 공공기관과 많은 프로젝트를 해왔지만, 요번 기회로 해서 수원에 있는 작가들 그리고 수원 전시 그리고 수원에 있는 작품들을 이제 만나보게 됐는데요. 굉장히 또 지역적인 특색이 많이 느껴지고 또 그 안에서의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이번 전시를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 네. 한여름 작가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학교 생활을 시작할 때와 끝날 때쯤에 굉장히 많이 변화된 그런 수원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일정 기간 동안 수원에 지냈었던 시간이 있었고요. 특히 현여름 작가가 지냈던 그 경기대학교의 후문의 광교 같은 경우는 정말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로 엄청난 대도시가 돼버린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편 그 대도시의 어떤 인프라 그리고 대도시의 강점은 젊은이들과는 어쩐지 좀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이고 지금 이 지역을 사는 이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은 그런 자본과는 어느 정도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고층 아파트 그리고 고가의 주택들이 있는 고가의 아파트 주택들에서 만들어낸 정원 그리고 그런 초록의 어떤 여유,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과는 좀 상반된 그런 여유다라고 작가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작가들 그리고 모든 청년들이 그런 여유와는 굉장히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가는 아마도 작품을 통해서 그런 푸르름과 여유를 좀 전달하고 싶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민지 작가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유학 생활을 했었고 오래 지내고 돌아와서 본인이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작가들이 대부분 그런 이방인 그리고 이주에 대한 어떤 기억,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작업의 주제로 많이 이용하는데요. 김민지 작가는 그걸 좀 더 경쾌한 방식으로 표현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가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펑크락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개성 표현을 되게 잘하는 가수들의 모습을 본인이 떠올렸고 본인의 작품에도 그런 개성 강한 오브제들로 연출을 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살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개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더 좋겠다라는 바람을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환 작가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일부 부분을 굉장히 플랫하게 잘라서 그 일부분만을
작품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미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수환 작가의 그 색채를 보면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익숙한 색채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바로 부적에 쓰이는 색채였던 거죠. 그래서 아파트라는 거는 굉장히 현대적이고 도시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고 차가운 느낌의 어떤 풍경이잖아요. 그런데 작가가 그려낸 풍경은 아주 뭐랄까 샤머니즘적인 그런 느낌이 확 와닿는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붉은색 그리고 노란색, 부적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재료와 매체들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색채를 띠고 있는데, 아파트와 그리고 이 부적이라는 정말 상반된 오브제, 상반된 풍경, 상반된 대상을 가지고 결합해서 만들어냈다는 것이 이 박수환 작가의 굉장히 특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진으로 봤을 때 굉장히 평면적인데 실제 작품을 보면은 그 창문 있는 곳마다 약간씩 이렇게 격차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들어가고 어느 부분은 살짝 나와 있고, 그런 조금의 그런 격차들을 줬던 게 오히려 아주 평면적이지 않고 좀 더 재밌는 요소로 이제 다가왔다는 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혜란 작가 같은 경우는 수원에 거주하지도, 사실 수원에서 공부를 하지도 않았지만 수원에서 전시를 했었고 또 수원에서 많은 활동을 했었던 작가예요. 그래서 수원에 있는 다른 작가들과 굉장히 네트워크가 강한 작가이면서도 수원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공통점들을 찾았다고 볼 수가 있죠. 바로 노령화 문제였습니다. 어르신들, 그러니까 노년층들이 시골에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도시 안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발견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인 거죠. 우리가 많이 다니는,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다니는 곳, 번화가 이런 곳들은 그들만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들만 눈에 보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공동체로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존재 자체를 잊고 사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이 작가가 본인의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작가는 이번 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원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원에 있는 어르신들, 노년층들의 모습들을 관찰하고 그들에게서 대화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본인의 작품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또 이끄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요. 우리는 이 작가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연령층, 그리고 소외받지 않아야 할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현덕 작가는 이제 사소하고 일상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사운드, 설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작가예요. 네. 이 서현덕 작가는 굉장히 작품이 좀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적이고 은유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설치된 작품도 엄마의 뱃속에 있는 소리, 심장 소리, 뭐 태아의 소리 이런 것들을 조용하게 이제 들려주는 그런 작품을 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시각예술이라고 하면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 그리고 그림, 그런 것들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되지만 서현덕 작가는 청각을 이용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작가, 요번에 교동예술 실험단에서 다른 작가와 굉장히 이제 차별화된 그런 설치 작품을 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이거는 이제 작가에게도 제가 직접 얘기한 부분이지만, 이 작가의 그 사운드를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하나의 동떨어진 공간 안에서 이 작가의 사운드를 들었을 때 우리가 더욱 공감할 수 있고 그 사운드의 깊이를 알 수 있었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쉬움을 대신해서 이번 전시에서는 그 유리 벽면에 직접 귀를 대보시고, 주변에 뭐 공사장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만 그런 상반된 소음과 또 다른 편안한 음색을 좀 발견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보람 작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중요시하는 작가예요. 그래서 수원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어떤 청년들과 직접 본인이 인터뷰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영감과 이야기의 내용들을 직접 이미지로 표기하는, 이미지로 해석해서 그려내는 작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김보람 작가의 작품을 자세히 보시면 멀리서 보면은 연두색 혹은 핑크색 같은 단색으로만 이제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가까이서 보시면 수원의 가장 유명한 어떤 화성의 모습,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고 그 화면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라이브하게 그려내고 있고, 그런 페인팅의 모습이 아주 정제되지 않고 굉장히 아주 뭐랄까 정제되지 않은 색채로 거칠게 그려져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이제 많이 와닿게 하는 그런 작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김보람 작가 같은 경우는 라이트 패널로 야간에도 볼 수 있게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색적인 효과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다른 작업들 같은 경우는 낮에 볼 수 있는 그런 특화점이 있었지만,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밤에 여름에 산책하는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점이 또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유준 작가도 마찬가지로 라이트 패널 위에 사진으로 작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하유준 작가의 가장 특이점은 사진을 찍는데 이 사진이 모두 공통적인 사진이 아니고 어떤 재료적인 부분에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옛날의 모습은 아주 좋은 디지털 카메라, 좋은 카메라로 좋은 픽셀로 해서 찍었고요. 그리고 최신의 장소, 최근의 장소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필름 카메라를 이용해서 아주 아날로그적으로 촬영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진가의 어떤 재료, 그리고 사진가가 생각했을 때 어떤 시간성, 이런 것들을 서로 교차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하유준 작가 같은 경우는 그런 사전 지식을 알고서 관찰력 있게 세밀하게 보시면 좀 더 즐겁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 풍경 뒤편에 있는 어떤 선적인 요소, 그리고 사진들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요소들도 주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추상적인 요소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지금 이 도시의 개발이 굉장히 규격화되어 있지 않고 또 계획보다 좀 더 다채롭게 이렇게 개발되어 있는 모습들을 이 하유준 작가의 어떤 조형성에 담아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태강 작가는 나누어진 것 혹은 갈라진 것이라는 주제로 작업을 계속 지속해 왔었어요. 근데 이번 전시에서는 이 작가가 좀 안개 지역이라는 자신만의 어떤 주제의식을 가지고 이 교동이라는 도시를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안개 지역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이 점자판이나 본인이 갈 수 있는 보도블럭이 안 깔려져 있는 그런 지역을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지역이라고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작가는. 굉장히 재밌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안개가 자욱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한테도 그런 안내판이나 점자나 보도블럭이 없으면 본인들한테도 굉장히 앞이 깜깜하고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식을 풀어내는 방식에서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되게 재미있는 방식으로 그 작품으로 풀어냈는데요. 마치 레고의 블럭들을 흰색, 노란색으로 차별화해서 지도를 만들어서 작품을 이제 배열을 했습니다. 레고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블럭의 특성, 그리고 그 점자판이나 그리고 보도블럭에서 있는 장애인용 블럭이라는 공통점에서 이 작품이 이제 출발했다고 보여지고요. 그 옆에 있는 작품을 보면 마치 산처럼 되어 있는 작품이 있어요. 그 위에 레고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서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섬이에요. 이제 비장애인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봤을 때 본인들의 삶의 바운더리가 어떻게 보면은 섬 안에 갇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작가는. 그래서 그 섬에 있는 레고 사람들을 발밑을 보면 노란색 블럭들이 있고 그 노란색 블럭 위에 레고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 블럭이 있는 곳만 이 장애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곳이고, 그곳이 없는 곳은 장애인들이 움직일 수 없는 안개 지역. 그래서 그 섬 안에서도 굉장히 움직임이 활발하지 못하고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의 모습, 그리고 그런 교동의 모습, 그런 문제의식을 작품으로
아기자기하게 표현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효선 작가의 작업이 어떻게 보면 이 교동에 가장 감성적이고 낭만적으로 다가오는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일반 관람객들이나 교동을 사는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좋아할 작품이 아닐까 저도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감성적이고 또 그것을 작품으로 그려내는 스타일과 방식이 아주 쉽고 간단하고 명료하기 때문이죠. 이 정효선 작가는 예전부터 교동에 오래전부터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교동이 예전에 공구상가, 공구거리로 활성화되어 있었던 그 시기를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북적북적하고 에너지가 넘쳤던 그런 동네였는데, 지금의 교동은 많은 그런 공구상가들이 빠져나가고 드문드문하게 작은 상가들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유출되고, 그리고 공구상가도 얼마 남지 않고, 그리고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버린 이 원도심의 모습을 비교해서 생각하게 된 거고, 그래서 과거에 에너지가 많이 있었던 곳의 풍경을 좀 더 이제 그려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가가 그린 풍경은 현재의 풍경일 수 있지만, 또 작품에서는 쓸쓸하고 사람이 없고 어두운 풍경이 아니라 오히려 옛날에 과거에 에너지가 있었던 풍경인 것처럼 아주 밝고 경쾌하고 즐거운 풍경으로 작가의 재해석을 담아서 수채화로 이제 그렸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성훈 작가의 작품을 보실 텐데요. 웹툰이나 만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또는 웹툰은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는 웹툰도 많고, 또 그림체에 어떻게 보면은 좀 성의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표현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작가가 생각할 때는, 특히 본인이 미술 작가로서 생각할 때는 이렇게 플랫폼도 좋아지고 매체도 좋아지고 향유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 왜 그런 콘텐츠는 오히려 더 단순해지고 오히려 좀 퀄리티가 더 떨어지느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전에 봤었던, 우리가 예전에 좋아했던 한국의 만화 혹은 뭐 일본 만화도 그렇고, 만화를 보면은 그 한 장 한 장이 모두 다 하나의 작품인 것처럼 굉장한 작화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의 웹툰은 그런 작화 퀄리티를 요구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떨어졌다고 이제 작가로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웹툰은 그런 시각적인 작화 이미지로만 판단되는 게 아니라 어떤 스토리라인이나 공감적인 요소나 다른 요소들을 다 차용하고 있긴 하지만, 시각예술을 하는 작가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게 됐다고 해요. 근데 그 차이와 인식은 단지 만화 그리고 시각예술 분야에만 한정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본주의를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모두 인스턴트화되고 패스트화되고 소비화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자본이 되는 거면 이득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거는 쓸모없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버리고, 그렇게 소비되어 버리는 자체의 현 시대의 모습, 그리고 그것에 너무나 물들어 버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청년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예전에 작가가 아주 퀄리티가 높았던 만화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줌으로써 그런 현대와 현재와 과거의 모습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한 게 지금 여기 조성훈 작가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